나는 이건 누가 AI로 만든 줄 알았어. 그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가 축구협회를 운영하는 동안 여러 가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월드컵이 끝난 뒤 축구협회장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대표팀이 월드컵 대회에서 성과를 내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협회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발표를 했고 이건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실제로 생각하는 게 그 여러분들 그러니까 팬들이 만든 힘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줄기찬. 그러니까 축구협회는 몇 가지의 수라고 할까요? 좋게 얘기하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꼼수 같은 걸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느꼈던 거죠. 결정적인 거를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하기 전까지는 서로의 주장일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협회는 뭐 우리의 목소리는 저렇고 저기 목소리는 저런 것 아니야 라고 해서 법원의 판결을 맡겨봤던 건데 법원이 너희들 잘못했어. 맞네. 월권이었네. 돈을 부정하게 썼네. 감독선임 잘못한 거 맞잖아. 이건 니네가 다 잘못한 거 맞아라고 하니까 일단 거기서 굉장히 더 이상 이제 어떻게 갈 곳이 없었고요. 두 번째는 축구협회가 마지막 반전 카드로 노렸던 게 뭐냐면 월드컵이었어요. 아, 좋은 성적. 그렇죠. 월드컵에서 분위기가 끌어올라가고 거기서 일정한 성적이 나면 야 결과 냈는데 그렇지. 중간에 과정에서 절차에서 조금 잘못했던 거 이런 거는 좀 한번 봐주세요. 그럼 우리 다 잘하려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게 마지막 반전 카드였어요. 그런데 월드컵이 열흘이 다가와도 점점 더 다가와도 열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기가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설령 결과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게 지금의 법원이 판결까지 했던 그거를 다 뒤집을 만큼의 사회적 에너지가 모일까? 그래 우리 잘했으니까 정몽규 회장 그다음에 축구협회 혹은 그 측근들 그 체제 잘못했던 거 이제 우리 사해 줍시다 라는 것까지 갈까? 안 갈 거라는 게 느껴졌던 거죠. 이 정도로 분위기가 안 올라올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내려놓은 거죠. 아니 근데 그 축구 선출이잖아요. 네네. 그 이번에 왜 출정식 안 했어요? 아 출정식 왜 안 했냐고요? 예. 월드컵은 출정식 하면서 이제 막 분위기 막 올라오고 막 그러거든요. 제가 예상했던 질문과 좀 달라. 출정식 안 한 것도 몰라. 아니 안 한 건 알아요. 안 한 건 아는데. 네. 아니 나는 왜 그 출정식도 안 했나?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잘 안 가네. 이번에 고지대에 좀 먼저 가서 적응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위원님? 이제 그게 이제 축구협회에서 내세웠던 이유이자 명분이었고요. 말이 돼. 근데 실제로는 이제 말이 돼. 출정식을 그건 똑같은 건데 월드컵이 다가와도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아요. 오히려 분위기를 올라오지 않는 거를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보이콧합니다. 적극적으로 야유를 합니다. 누가? 팬들이. 팬들이. 그러니까 뭐 그냥 응원 안 해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넌 안 돼. 나가. 이런 보이콧을 하죠. 그러니까 출정식을 열었어요, 마지막에. 그러면 거기다 힘을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선수들도 있고 뭐 감독도 있고 있는데 선수들은 막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죠. 근데 전광판에 감독이 나오겠죠. 전광판에 회장이 나오겠죠. 그럼 엄청난 야유가 쏟아져 왔습니다. 최근에. 그러면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 야 우리 출정식 하지 말자. 저는 위원님 진짜 이거를 몰랐고 방금 그 법원 판결이 있어서 정몽규 회장이 사퇴하는 그런 것도 저는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보자 제가 잘 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들으면서도 방금 이 출정식 얘기도 이런 어른이 진짜 정말 필요하다. 저는 그냥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아마 많을 거예요. 아까도 민심 따라 왜 안 갔을까 하는데 그냥 저도 민심인데 이게 정확한 이유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들은 왜 그럴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어른이 계시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박문성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요. 당시에. 근데 왜 박문성이 그 얘기했냐면 뭐 홍명보가 미워서 그게 아니야. 이렇게 가면 무조건 한국 축구가 망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이걸 나는 경고를 하는 거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였어. 근데 한국 축구로 일생을 잘 먹고 잘 살았던 축구인들이 함께하지 않았어. 나는 그게 너무 괘씸한 거야. 심지어 나도 너무너무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하는 대한민국 축구하면 떠오르는 슈퍼스타
축구 선수들도 네. 이 정몽규랑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더라고. 최근까지 맞잖아요, 형님. 네. 뭐 축구인 한마음 골프 대회 네. 뭐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니까 네, 거기 그건 사진이 아니잖아. 나왔고. 아니 이거 지금 잘 돌아가고 있으면 한마음 골프 대회 이런 것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난 그거 보면서 와 진짜 너무 화가 나더라고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사회나 어느 조직과 어느 단체나 다 이렇게 관계 같은 게 있겠죠. 관계에서 카르텔이죠, 예, 카르텔. 어긋나면 내가 피해를 보거나 상처를 받거나 이런 경험들을 우린 다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나오면 정 맞는다라는 얘기를 우리 어렸을 때 살았고, 맞아요. 야 앞에 나와서 뭐 하지 마, 그냥 중간만 가 이런 게 삶의 마치 진리처럼 우리 갖고 살아왔죠. 실제 살아보면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면 축구협회 모든 조직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의 종목의 단체는 또 어렸을 때부터 운동할 때 선후배 관계로 엮여 있고요. 네. 여기에는 그렇게 당연히 굉장히 좁습니다. 한 다리 건너면 뭐가 다 있죠. 내가 그냥 관계가 틀어지는 걸 떠나서 생계가 불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 웹쇼에 한두 번 말씀드렸었지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저를 괴롭히는 것까지는 괜찮았어요. 제가 일을 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까지 전 진짜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괜찮았습니다. 제가 다른 거 열심히 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그런데 정말 힘들거나 진짜 화가 났던 건 뭐냐면 내 주위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랑 뭐가 같이 어떤 일을 하거나 활동을 하거나 방송을 하거나 뭐를 하면 너 걔 옆에 있으면 안 좋다. 너도 똑같이 저 뭐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압박을 주네요. 심리적으로 압박 주고 경제적 실제로도 압박이지, 그렇게 하는 경제적. 거죠. 그러면 어. 죄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감당하거나 제가 싸울 수 있는데 네. 저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면 이건 너무 못 견디겠는 거예요. 제가 친구들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좀 나쁜 방법 아닌가? 좀 나쁜 사람들 아닌가? 차라리 나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공개적인 자리에서 토론하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뭘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렇게 비열하게 뒤에서 사람들 야야야야 해가지고 저희가 하는 데서 예를 들면 광고주들한테도 연락해서 뭐라 그러고. 이건 너무 비열한 방식 아닙니까? 좀 그래서 그러면서도 느꼈어요. 아 내가 끝까지 한번 싸워볼 거야. 그래서 누가 잘못된 건지 누가 잘한 건지 한번 보자. 저는 내용 갖고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 생각해요. 이게 우리 판에서 하는 것처럼 내용이 자신 없거나 메시지가 자신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한다고 맞아. 그런 비열한 방식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분들 진짜 안 되겠다. 그러니까 다른 아까 그 얘기 나와서 이 얘기 드렸지만 다른 분들은 왜 그런 목소리를 못 냈냐. 저는 그래서 한편은 이해가 돼요. 저는 그래도 방송도 하고 이것저것 다른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은 오로지 축구만 해왔어요. 그러면 축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코치 감독 자리 정도 아니면 뭐 어디 행정일 하거나 이런 건데 겁날 수 있지. 지금 아까 13년 체제입니다. 그리고 현대가로 넓히면 30년 40년 정도의 이 체제예요. 이건 완전히 공고화되어 있는 카리텔입니다. 여기서 눈밖에 벗어난다? 그럼 그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전 사실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최소한 뭐 때문에 겁먹고 그다음에 내가 생계가 위협받아서 부정한 걸 보면서도 참을 수밖에 없거나 숨을 수밖에 없거나 혹은 그거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분들에게도 굉장히 처참한 이런 현실을 어떤 식으로든 지금 구조적으로 좀 깨야 되지 않을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다음에 숙제가 이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몽규 회장 한 명 물러나는 게 사람 한 명 물러나는 게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생태계와 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예. 정몽규가 어찌됐든 뭐 약속을 했으니까 이제 물러날 텐데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정말 죄송해하는데 우리 분들이 좀 더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냐면 이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제 정몽규 회장 물러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구나. 이제 뭐 그냥 축구 뭐 잘 돌아가겠네. 네. 이게 아닐 수도 그게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물러난 다음에 몇몇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 이런 거죠. 얼굴만 바뀌는 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 택가리 같은 느낌이죠. 그대로 있는데 겉에 라벨만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몽규가 미는 누군가가 다시 또 추대 형식으로 돼서 그 측근들 중에 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네. 그게 뭐 현대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밑에서 열심히 뭐 그럴 수 했던 뭐 있겠죠. 사람들일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하겠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거를 그렇게 손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선거 때 뭐 난가병 뭐 이런 얘기도 아, 들어봤었는데 네네. 이번엔 난가 내가 해야 되나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손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이게 가능한 게 뭐냐면 회장이 물러나게 되면 축구협회 정관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됩니다. 60일이네. 60일 이내. 네. 그러면 60일 이내에 선거 회장을 뽑으려고 한다면 현재 제도에서밖에 선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선거 제도를 사실 전 바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체육관 선거. 그렇죠. 체육관 선거. 200명을 지금 뽑아서 선거인단을 뽑아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대로 가면 그걸 사실 좀 직선제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좀 더 투표를 하자. 그래서 대표성도 강화하고 그다음 민심과의 괴리를 좀 더 없애보자. 그렇지. 지금 축구협회에 등록돼 있는 뭐 선수건 지도자건 심판이건 이런 등록된 모든 사람들 합치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맞네요. 예. 근데 10만 명이 넘는 사람 중에 200명이 모여서 한다? 그게 대표성이 있습니까? 그런데다가 거기에 당연직으로 한 40명 정도가 또 포함돼요. 당연하게 그냥 그러니까 200명 중에 한 40명은 당연하게 들어온 사람들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추첨을 통해서 뽑히는 사람들인데 그 40명이 누구냐면 각 시도 축구협회, 각 산하 연맹들, 그러니까 뭐 대학 축구 연맹, 중고 축구 연맹 이런 데입니다. 다 관리되는 사람들이죠. 그렇지. 제가 그 관리된다는 의미로 혹시 자료를 하나 이거 띄워줄 수 있는지 모르는데 8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8번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자 오른쪽에 보시는 게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 대한축구협회에서 현지로 19명의 참관단을 데리고 가서 우리 축구를 보고 오겠다는 겁니다. 자 한국 경기 2경기를 포함해서 4경기를 보고 오는 대한축구협회가 19명의 참관단을 꾸려서 갑니다. 네. 근데 그 19명이 어떻게 구성되느냐? 축구협회 임원진 포함되고요. 프로축구연맹 1명이 있고요. 나머지 13명은 각 시도 축구협회장입니다. 자, 그 13명을 기억하세요. 네. 각 시도 축구협회장인데 그 13명이 선거인단에 그냥 당연직으로 들어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돈으로 갑니다. 저렇게 특혜를 받아서 가네. 네. 아. 5억 3천만 원을 들여서 갑니다. 우와. 와. 그런데 이거는 지난 월드컵이었던 카타르 월드컵 때는 총 36명이 갔을 때도 4억 5천밖에 안 썼어요. 와, 더 이번엔 더 많이 쓰죠. 쓰네. 왜 저렇게까지 많이 쓰는지는 사실 저 결정은 미리 했던 거기 때문에 와. 뭔가 계속 관리를 하고 싶었던 거죠. 당연히 비즈니스 타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뭐 투표인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정몽규를 사랑하지 않기가 어렵네. 그러면 그래서 이 체제, 이 제도 안에서 또 한 번의 사람이 뽑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네. 그러면 이 200명 정도의 저런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투표를 할 때는 네. 누가 뽑힐까요? 당연히 지금의 사람이 뽑힙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게 왜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해요. 왜 지금 시점이었지? 월드컵 끝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짓고 물러나는 모양새가 사실 자연스럽거든요. 네. 왜 월드컵이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음. 급작스럽게 사퇴 발표를 하지? 네. 네. 그리고 월드컵 끝난 다음에 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법원의 판결이 결정타였고, 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야기했던 그 월드컵 분위기가 올라오지 않는 거 이런 것도 결정적이긴 했는데 약간 다른 시각에서 이런 것도 봅니다. 왜 지금이었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대한체육회요. 대한체육회 축구협회가 있는 우리나라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지금 대한체육회를 포함을 한 모든 산하 스포츠 단체의 회장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는 걸 6월에 임시총회를 통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총회가 되면 각 산하로 내려오는 시간까지 걸리겠죠.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야구는 이렇게 하고 축구는 이렇게 하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근데 지금 사퇴 발표를 하고 월드컵 끝나자마자 그 회장 선거 공고가 60일 내에 나오면 새로 바뀐 직선제로는 그 선거를 치를 수가 없게 되겠죠. 물리적으로. 빨리 치러버려야 돼요. 머리 쓴 거예요? 설마 그것까지 머리 쓴 걸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 진짜로? 그렇게 이야기도 나옵니다. 어마어마하네. 그게 네. 만약 사실이면. 네. 와. 그러니까 사실 직선제라고 지금 와. 사실 대통령을 포함을 한 국무회의 차원에서도 이 논의가 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하다. 네, 민심과의 괴리를 줄이고 대표성을 강화하자라고 해서 직선제. 이거는 선관위에서도 제가 물어봤더니 전혀 어렵지가 않대요. 온라인 투표를 통한 직선제라고 하는 게. 다른 데 이미 우리 전 사회적으로 다 하고 있는데 축구협회 단체 하나 직선제 하는 거 아무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입되는 거는 지금 만약에 통과되면은 순차적으로 아마 올 연말이나 뭐 이렇게부터 할 수 있거든요. 그 전에 빨리 하면 우리 사람이
되지 않겠어? 어마어마해. 라는 이야기도 돌고 있습니다. 야,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켜봐 달라고 계속 지켜보고 목소리를 내야 되겠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네. 네. 요건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